여러분들 혹시 현재 나의 삶이 찌질하고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부모가 달랐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한번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사는 많은 리얼리스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현재의 자신의 삶을 불평할 때 내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상상을 참 잘하거든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서 진짜 뭐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뭐 어른이 되고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쉽게 범죄의 소굴에 가거나 진짜 이 그런 위험성을 너무너무 안고 지내는 그런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엄청나게 감동을 하게 됐죠. 본인이 믿고 싶은 이야기 또는 듣고 싶은 이야기, 한편으로 마음이 참 푸근하고 참 멋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거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저러니까 참 그 시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듣게 되니까 저 마음이 한편으로 참 따뜻했는데 갑자기 한편으로 찬바람이 설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도 동시에 듭니다. 네, 그보다 더 썰렁한 구하라. 진짜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세상에 남은 오빠와 이 생모라는 사람들,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쳤을 때 그걸 구경하는, 다 구가 들어갔네요. 구경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썰렁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는 고 구하라 씨, 여전히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게재한 청혼이 알려지면서 고인의 가족사로 이 사이버 공간이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어떤 가족사인지 한번 사연을 볼까요? 고 구하라 친모는 그녀가 9살 때 가출하여 20여 년 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며 건설일을 했고 그 사이 남매는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구 씨의 친모는 2006년 이혼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친권까지 포기했었죠. 그러다가 3년 전 구하라 씨의 우울증 치료를 맡고 있던 의료진이 친모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수소문 끝에 친모를 찾아 만나고 왔지만 오빠에게는 괜히 만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이런 친모가 구하라 씨가 고인이 된 후 나타났습니다. 바로 딸이 남긴 유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고 구하라 씨의 경우 배우자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친모와 친부가 각각 절반씩 가지게 되는 것이죠. 친부는 남매의 이런 성장 배경 때문에 상속 권리를 포기한 구호인 씨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친모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자녀들을 버리고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변호사를 앞세워 딸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답니다. 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식 심사될 예정입니다. 구호인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혜택이 없다. 입법이 되어도 내게는 혜택이 없다. 그래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동생 이름으로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동생을 잃은 것도 슬플 텐데 자신들을 버렸던 부모와 법정 다툼까지 해야 한다니 심경이 아마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고 구하라 씨 친모의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도 뻔뻔하다고 느끼며 분노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맘카페에서는 유독 청원 동의를 꼭 해야겠다며 링크를 찾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법은 친모를 부모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론에서는 자신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부모냐 하고 있네요. 친모에겐 상속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오빠 편을 들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하라의 일기장에는 생전에 엄마가 보고 싶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느끼고 싶다는 말도 보여서
이런 지금 모습이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네, 구하라의 일기장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 뭐 그렇죠.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고 특히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보고 싶다든지 아빠가 보고 싶다. 특히 딸의 경우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본인이 정작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웬만큼 잘 나가고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느낄 때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민이라고 할까 또는 부모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날 때는 부모 알기를 뭐같이 하고 우리 부모 왜 있어 빨리 대져 이렇게 하는 자식들도 지가 나중에 번듯하게 잘나면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어머님의 끊임없는 사랑만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쇼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를 어릴 때 아무리 학대하고 버렸다 하더라도 현재의 내가 번듯하면 번듯할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갈급하게 또 마치 경험한 것처럼 느끼기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또 통속적인 드라마에서는 성공한 자식에 찾아온 부모가 그동안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돌아가세요! 이러면서 탁 매정하게 차는 그런 드라마는 또 1970년대, 80년대에 이 신파 드라마로 있었는데 2000년대 넘어와서 사람들은 본인의 삶이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과연 부모의 권리 또는 자식의 권리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 구하라 씨 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법으로는 어쨌든 친부모가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법이 한 70년 전에 제정을 했대요. 그런데 법이 70년 전에 제정을 했던 700년 전에 제정을 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피로 이어진 절대적인 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서로 우리가 입사 계약서 쓰고 회사 들어갔다가 이 회사 수 털린다 이거 그냥 난 도저히 못 따겠다 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계약 파기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관계로 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 그럴 때 이 구하라 씨 지금 이 사연이 대체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궁금한 게 네. 우울증 치료를 맡고 있던 의료진이 근데 구하라 씨에게 왜 친모를 찾을 거를 권유를 했는지 아니 구하라 씨가 엄마가 그리워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야 약 먹고 대저 디비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엄마는 어릴 때 언제 헤어졌냐요? 그리고 그럼 엄마를 지금 다시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찾아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뭐 의료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신과 의사한테 구하라 씨가 상담을 받았다면 기껏 생각하는 게 어린 시절에 애정 결핍, 모성 결핍이 지금 구하라 씨가 이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고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행동을 하게 될 뭐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당연히. 의료진을 만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번듯해진 다음에 부모를 다시 찾게 가는 심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뭘 기대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회적으로 번듯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결핍된 거를 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겉만 번지르한 지질한 남자친구하고 지내는데 그거는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자기가 훨씬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남자친구를 그렇게 뭐 나름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충족되지 않았던 거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번듯하고 돈도 있으면 부모 와가지고 너 부모 좀 노력 좀 해줘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모의 심리도 궁금한데요. 자식을 거의 돌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당하게 그걸 요청한다는 게 아니 친모의 권리로 죽은 자식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친모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내 배로 얘를 낳은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얘를 돌봐가지고 잘 키운 거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각각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다른 데를 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를 물어보는 게 더 나은 거죠. 박사님 그러면은 구하라 씨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결핍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걸 주변에 누가 알려줬거나 그러면은 이런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의료진의 도움이라는 게 뭔 도움인지를 모르겠고요. 구하라 씨가 아마 자살 시도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참 재밌는 현상은 자살 시도를 하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자살 시도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희한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살 시도를 한 것 자체를 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병이면 미쳤다. 그래서 정신병의 한 종류로 자살을 생각을 해서 의료진의 도움을 준다는데 그 사람의 자살한 이유가 모성 결핍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의료진이 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의료진 자체가 실제로 구하라 씨의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구하라 씨가 어떤 성격 특성의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없는 상태로 그냥 거의 자학하듯이 자살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학적인 자살 행동은 어린 시절에 사랑의 결핍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사고로서 그냥 엄마를 너를 버리고 간 엄마지만은 엄마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의 제안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지금 상황으로서. 박사님, 여론은 고 구하라 오빠 편인 것 같은데요. 그 친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데, 근데 고 구하라 씨 오빠는 이 자신이 제안한 것이 입법이 되어도 자신에게 혜택이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청원을 내고 언론사 인터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하죠. 실제로 이 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하라 오빠는 구하라처럼 엄마에 대한 사랑과 정을 갈급하는 그 마음보다는 우리를 돌보지 않은 나쁜 년 우리를 버려두고 갈 때는 언제고 이러면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있고 그게 딸이냐 아들이냐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자기 동생이 남기고 간 재산 아빠는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을 키우지 못했는데 염치 없게 어떻게 그 돈을 받냐 네가 가져라 해서 아빠 몫은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엄마 몫은 이 뻔뻔한 XX 같은 년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으면서 이 돈을 가져가? 그래서 자녀에게 대해서 제대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은 이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않도록 상속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청원을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미 이익이 들어온 부분은 아빠가 이 포기해가지고 지 걸 가져갔는데 왜 이익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 나를 돌보지 않은 우리 남매를 돌보지 않는 엄마에 대한 복수의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이고 싶어하는 오빠의 심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랬을 때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낳아준 이 은혜와 길러준 은혜 그 두 가지 은혜를 다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 참 큰 은혜인데 그 중에 반만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은혜가 아니라 왜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낳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겠냐 이 나쁜 XX들아 차라리 니들이 키울 자신이 없고 능력이 안 되면 낳자마자 조용히 처리를 하든지 하지 라는 마음으로 구하라 오빠는 지금 친모에게 나름대로 재판까지 걸었다고 한다면 구하라 오빠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공감하고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빠의 행동은 복수라기보다 복수로 포장된 자해라고 생각해요. 복수라고 포장된 자해는 왜 그 자해라고 했냐면 오빠가 이 아버지한테 어쨌든 받은 동생 재산을 일부 떼가지고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건 어쨌든 지 호주머니 있는 돈을 이 변호사한테 주고 이 재판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입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해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수와 자해가 같이 있는 이 상황이니까 이런 걸 봐서 구하라 오빠도 로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법을 바꾸면 이 법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도 힘들고 바뀐 법 다시 외우려는 것도 힘들고 그 외운 법을 또 바뀐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도 힘들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내는 것도 힘들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 귀찮고 힘든 짓을 왜 해요? 차라리 한번 딱 정해놓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꿔라고 지시하기 전까지는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낫지. 현실은 점점 괴리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법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더 좋아요. 왜? 없는 양심 팔아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더욱더 그 허가받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법이 안 바뀌고 계속 있는 상황 그리고 법이 현실하고 괴리가 되면 될수록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불효자 먹튀 방지법도 발의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었는데 근데 이런 경우 효도 계약서라도 쓸 수 있고 실제로 이 효도 계약서를 근거로 재산을 부모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 사례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라는 것은 지금 구하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불효자 먹튀 방지법의 경우인 건가요? 불효자 먹튀. 불효자 먹튀 방지법은 내가 알기로는 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을 국회에서 아마 어느 국회의원이 지 아들이 먹튀를 했든지 지 손자가 먹튀를 했든지 그것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권력자의 이 울컥하는 마음에서 또는 대중들이 울컥하는 마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는 이 법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법의 기본 취지와 좀 다른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을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라고 믿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 그래서 구하라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결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